오늘 인더스테이 박 원장님을 모시고 고시원 후기에 대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시원을 처음 떠올리게 된 계기는 어떠신 건가요? 처음 내가 고시원을 하겠다. 원래 작년에 경매를 배워가지고 하나 낙찰을 또 받고 했어요. 오피스텔. 그러다가 정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나와놓다 보니까 경매를 뭐 하더라도 거의 뭐 대출이 끼지 않고는 안 되니까 수익률이 안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할까 해서 공부를 좀 더 했죠. 하다 보니까 고시원 쪽으로 하면 어차피 월세 받는 임대 받는 거는 최고의 수익률은 고시원이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정선배라고 있는데 그분도 지금 고시원을 하고 계세요. 그분도 우리 고시원에 와보고 결정을 했대요. 하겠다고. 그분하고 저하고 사무실에서 작년에는 회사를 다녔었으니까 원래 4월 1일자로 퇴직하면서 이걸 오픈했고 둘이서 공부도 경매도 공부했지만 고시원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좀 많이 봤고 여러 가지 뭐 인터넷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유 원장님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작년 겨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때 저를 왜 한번 이렇게 좀 만나셔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까? 우선은 뭐랄까 그때 상황이 나도 서울에서 근무했었고 조건 자체가 잠실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저도 만나기가 조금 수월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전화통화로 하는 거는 좀 신뢰성도 그렇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만나자 했죠. 다른 분들도 계셨잖아요. 사실 다른 분도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직접 만나서 약속 잡고 만난 건 유 원장님 처음이고 그분들한테는 그냥 대략 어떤 식으로 컨설팅 되는지 컨설팅 비용 이 정도만 알고 거기는 좀 교육적으로 해서 개별적인 터치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유 원장님은 보니까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났었죠. 저희가 이 고시원을 선택하게 될 때까지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는 좀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원래 서울에서 해야 된다. 네. 처음에 내가 전화하니까 서울에서 해야 되니까 부천은 안 된다. 끊으셨죠. 그러다가 그래서 강남으로 알아보던 중에 우리가 어차피 제가 고용보험 때문에 어차피 제가 사업자를 못 내니까 와이프 이름을 할 건데 와이프가 같이 다녀야 되는데 강남이 너무 먼 거예요. 부천에서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걸리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접으려고 하다가 부천에 마침 부천시청역에 딱 자리가 나더라고요. 좀 좁지만 많지는 않죠. 방수가 27개인데 그래서 요거라도 해보자. 그래서 부원장님 유 원장님한테 제가 간청을 했죠. 요거 꼭 하게 해달라. 부천이지만 많은 건 뭐 욕심은 안 부리고 적당하게 벌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랬죠. 제가 그때 아마 밤에 택시 타고 와가지고 이제 원장님 뵙고 원장님 들어가시고 요 근방을 이렇게 쫙 둘러봤는데 제가 딱 느낌상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술집이 많다. 이게 코로나가 조금만 풀리면은 아 여기는 되는 상권이다.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뭐 이제 뭐 관공서라든지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고시원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사실 100% 만족하진 않죠. 방수가 작으니까 방수가 적어도 한 40개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노력하는 건데 근데 제 입맛에 맞는 게 딱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방에 적어도 35개, 40개, 50개까지 있으면서 원룸이면서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근데 우선은 제가 처음이니까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경험해보는 거는 27개 가지고 그거는 부담이 좀 적어요. 그래도 그 현재 라이프 사이클에 딱 맞으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오전에만 잠깐 시간 투자하고 나중에 또 제가 신축 관련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좀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되죠. 하루 일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여기에 9시에 출근을 해요. 둘이서 출근하면 우리 와이프는 주방 그다음 분리수거 밥부터 먼저 해놓죠. 처음에 밥을 안 하다가 밥을 해놓으니까 좋아하시더라고. 밥도 맛있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은 쌀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또 맛있게 하니까 그 분리수거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복도 청소 그 다음에 계단
옥상 이렇게 청소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한 3, 40분? 한 40분 정도 걸려요. 유 원장이 이제 도와드리면서 이제 또 많이 모자랐던 과정도 있지만은 뭐 이런 점은 좀 좋았다 뭐 이런 거는 있으세요? 아주 많죠. 왜 많냐면 저는 보험만 27년을 했는 사람인데 뭐 본사도 했었고 지점장도 했었고 뭐 대출 쪽에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고시원을 운영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제가 저 회사에 있어 보니까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흰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교육하는 게 고시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수익률만 보고 뭐 경매를 배우다 보니까 내가 혼자 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컨설팅 의뢰를 하는 게 맞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노하우들을 전부 다 배우잖아요. 항상 궁금할 거 있으면 전화하고. 저 전화 엄청 드렸잖아요. 카톡보다 전화가 좋습니다. 엄청 세상에 성미가 급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전화해요. 전화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도 많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슷한 연배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퇴를 한다거나 퇴직하신 분도 마찬가지실 거고 좀 여유있게 골프도 치면서 돈도 벌고 뭐 조금 저 같은 경우는 골프는 안 치지만 주말 농장에서 개들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좀 여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 돈은 많이 벌지 않지만 그런 분들은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 저는 매일 나와요. 일요일날 하루 안 나오던가 토요일날 하루 안 나오던가 일주일에 하루 안 나오고 보통 6일은 나와서 운동 겸 뭐 이렇게 잠깐 뭐 체크 겸 해서 나와서 조금 깨끗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 하나 없게 해요. 둘이서 하니까. 혼자 하면 1시간 걸릴 건데 둘이서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여유로운 시간과 함께 생활비라고 그러나요? 우리 생활비 있어야 되잖아요. 적당한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혼자 그냥 한다는 건 조금 리스크가 커요. 그거니까 감안하시고. 제가 볼 때 판단력이 뛰어나세요. 이 사람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만약에 고시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어떤 식으로 이 사람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 같고 그 첫날 잔금 치를 때 첫날 여기서 주무시면서 여기 분위기 파악도 다 하시고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모님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다면서요. 할 거면 제대로 좀 해드려라. 그래서 그 말 듣고 사모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전화도 바로바로 받으시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주시는 모습이 좋아요. 박 원장님이 이제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뭐 그때도 이제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좀 이런 부분 개선돼야 된다 늘 피드백을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계속 보완하도록 하고 박 원장님 고시원도 항상 이제 잘 되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